시작하기 앞서서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살짝 복습만 하고 가자. 야, 지난 시간에 우리 연속했었는데 연속 뭐였죠? 그렇지,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 있다. 그래서 끊어지지 않고 이어졌다를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첫 번째 뭐가 존재해야 된다 그랬어? 그렇지. 두 번째 뭐 존재해? 함수값 존재.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그 녀석들이 서로 뭐 하면? 같으면 연속이다. 맞아요? 오케이, 우리 지난 시간의 포인트의 일단 대표적인 표현입니다. 연속이라 함은 이 구멍까지 채워진 함수값과 극한값이 서로 같을 때 가능. 그래서 유형이 두 가지로 나뉜다 그랬어. 대표적인 유형이 두 가지가 어떻게 나뉘냐면 정확하게 A의 한 점에서 내 녀석을 나눌 때와 A를 기준으로 좌우의 함수가 나뉘어져 있을 때 이렇게 표현된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 위에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A의 함수값과 극한의 위치를 나눈 거다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판단하나라고 얘기했냐면 아래쪽은 함수값, 위에 쪽은 극한값에 대한 함수의 표현이다라고 얘기했어. 그죠? 그 위치와 위치가 아닐 때 라고만 나눈 거잖아. 가능? 그러면 결국 우리가 연속입니다라고 얘기하는 표현의 첫 번째 이렇게 극한값 함수값의 의미가 나타나면 리미트 x가 a로 간다라는 표현의 극한값에다가는 fx의 gx라는 함수를 사용해야 되고 그 상태에서 hx라는 녀석은 a일 때만 사용합니다라고 얘기하니까 ha를 집어넣어 주시면 된다고. 가능? 이게 연속 아래쪽 A쪽과 A보다 작은 쪽, 큰 쪽과 작은 쪽을 나누게 되면 얘 녀석은 우극한이 되고 이 녀석은 좌극한이 된다라고 얘기했었지? 그죠? 근데 거기에 이 콜이 들어간 녀석은 그 녀석과 함께 함수값도 그 그래프로 소개를 하니까 위쪽은 우극한과 함수값, 아래쪽은 좌극한이 됩니다라는 표현으로 이 상황에서는 리미트 x가 a-0 아래쪽부터 쓰자. 좌극한입니다라고 얘기할 때만 hx를 사용하고 우극한일 때와 함수값일 때는 이런 식으로 gx를 사용한다 라고 얘기하는 걸로 판단하시면 된다 했죠. 가능합니까? 오케이. 그러한 상황으로 지금 일단 표현이 돼서 우리가 지난번 연속함수의 성질까지 던지고 마무리했다고요. 그래서 이 성질의 문제들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여기 옆에 있는 녀석들을 표현을 한번 해볼 건데 자, 연속함수 성질은 뭐였어? 라고 얘기하면 연속 곱하기 연속은 단순하게 연속이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근데 이 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일 때 언제나 다 연속은 연속이다라고 표현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가능하죠? 근데 그 상태에서 나누기만 항상 포인트를 잡고 나누기는 이 뒤에 있는 녀석을 예를 들어 fx 쪽과 gx 쪽이라고 얘기할 때 gx라는 녀석은 0이 아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만 하나 판단하라 했지? 오케이. 그래서 연속이 첫 번째 성질이었고 두 번째 연속과 불연속이 나오면 그 녀석에 대한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는 사실은 다 불연속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서 예외되는 상황이 있었다 이거죠? 곱하기와 나누기 가능? 그럼 얘네들은 왜 예외가 있니? 라고 얘기할 때 이 곱하기라는 녀석은 연속이란 녀석이 0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때 비로소 그지? fx라는 녀석이 0일 때 이 녀석들은 각각 다 오른쪽 불연속의 값에 상관없이 0 곱하기 불연속이 되면 연속이 됩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때는 fx 곱하기 gx가 혹은 나누기 gx가 0이라는 연속의 값이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 가능했죠? 가능? 오케이. 그렇게 하고 마지막 세 번째가 불연속이었잖아. 불연속과 불연속은 누구인지 몰라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의 포인트로 반드시 이 모른다라는 표현 어떻게 된다고? 연속성을 파악하셔야 됩니다의 테마로 나타난다고요. 그죠? 오늘 지금 여기 이 녀석들을 좀 예시로 일단 여러 가지 많이 보여드릴 거고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여기에 추가적으로 뭐를 붙였었냐면 뭐 다항함수 부터 시작해서 쭉 그래서 어디 초월함수까지
함수들에 대한 연속성도 우리가 따졌었다 이거지. 그지? 다항함수는 모든 실수에서 연속. 여기에서 뭐 유리함수라고 얘기하면 유리함수는 분모가 0이 아닌 상태에서 연속. 무리함수, 루트 안에 들어있는 녀석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연속. 거기에 지수, 모든 실수에서 연속. 로그, 진수가 0보다 클 때 상황에서 연속. 삼각, 삼각함수에서 뭐가 있다고? 사인, 코사인, 탄젠트. 사인, 코사인은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라고 얘기했었죠? 탄젠트는 x가 2분의 2n-1 파이를 제외한 녀석에서 연속이었다고. 그지? 점근선을 제외한 상태에서 연속입니다라고 얘기하면서 함수들의 연속성이 있었고, 이 함수들의 연속성은 사실상 여러분들에게 불연속의 문제가 대표적인 문제 유형이 됩니다라고 얘기할 거라고요. 자, 여기 이 연속함수 성질에 대한 일단 오늘 예시들을 조금 들어가면서 앞에 시간 좀 시작해 보려고 하니까 페이지 5페이지 한번 펴봐요. 자, 오늘의 첫 시작입니다. 1번, 2번, 3번 하나씩 한번 건들면서 연속함수 성질에 대한 문제 한번 보고요. 뒤에 연습 문제에서 15번 문제 하나까지 추가적으로 붙이면서 일단 예시들을 좀 보여드리고 그리고 오늘 테마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fx와 gx가 x는 a에서 연속이랍니다. 첫 번째 봐봐요. 3 곱하기 fx 더하기 5gx가 연속이니 어디 x는 a에서. 그지? 자, 이거 지금 어떻게 볼 수 있어? fx의 실수가 곱해진 녀석과 gx의 실수가 곱해진 녀석을 더했죠? 그죠? 그러면 이거는 지금 3 곱하기 fx는 연속 곱하기 3이니까 연속이고 얘도 연속이라고 얘기합니다. 연속 더하기 연속은 연속이냐라고 물어봤으니까 당연히 연속이다라고 판단하시면 되지. 그치? 단순하게 체크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것도 볼 필요 없다. 이번엔 3fx-5gx라고 얘기했으니까 연속 빼기 연속도 연속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단순하게 그냥 파악만 하시면 되죠? 눈으로 그냥 쉽게 해결 가능한 문제들이라고. 세 번째 보면 곱하기입니다. 호호. 지금 장난치잖아. 3을 곱해도 5를 곱해도 어차피 연속 곱하기 실수는 연속이니까 연속 곱하기 연속이 됐어. 그럼 너도 생각할 필요 없이 연속이라고 얘기하는 거 파악하실 수 있지? 그죠? 그래서 네 번째 fx의 제곱 갑니다. fx의 제곱이라는 건 fx 곱하기 fx일 거 아니야. 그지? 연속 곱하기 연속이니까 연속이라고요. 이런 식으로 문제는 당연히 여러분들에게 시험 문제에서는 출제는 안 되겠지만 기본적인 성질에 대한 그 문제가 이런 식으로 일단 여러분들 뇌에 들어있어야 아래 있는 3번 문제 정도의 문제를 여러분들이 해결이 가능하다고요. 그게 출제 경향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보자마자 판단이 가능해야 될 텐데 자, 여기가 이제 결국 불연속이 될 수도 있다. 연속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지금 정보가 들어있는 거지. 누구 때문? fx 때문이라고요. 가능해. 연속분의 연속이 되는 지금 상황에서 분모가 0일 때에는 내 녀석의 값이 존재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값이 연속이라고 굳이 얘기할 수는 반드시 연속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 답은 5번이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문제였다. 체크하시면 되겠죠? 자, 요 정도의 표현으로 일단 의미를 부여하시면 2번 문제 봐봐. 2번 문제도 결국엔 여기서 연속 아닌 거 찾으래지. 그지? 자, 그러면 다 보는데 fx가 다항함수고 gx가 다항함수니까 다항함수는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랬어. 그죠? 그러면 연속 더하기 연속이든 연속 빼기 연속이든 상관없잖아. 자, 그럼 여기서 궁금해야 될 거 몇 가지야? 세 가지야. 2번, 3번, 4번에 집중하시면 돼. 1번과 5번은 차와 곱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고요. 연속이라고. 바로 보여? 오케이. 그러면 결국 여기 이 2번 문제에서는 일단 2번 gfx부터 갑니다. 자, gfx에 대한 합성의 연속성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잘 봐. 함수의, 야, 여기 집중. 자, 함수의, 지금 합성함수의 연속성은 두 가지로 기억하셔야 돼. 두 가지를 어떻게 기억하시냐면, 대표적으로 한 점에서 연속인 fx와 gx를 소개할 때와 두 번째, 모든 실수에서 연속인 fx와 gx란 녀석을 소개할 때를 미리 파악해 놓으시면 편합니다. x는 a에서 연속일 때에 fx와 gx를 소개하고 나의 합성이란 녀석을 물어본다. 예를 들어 f, gx든 또는 g.
fx라는 녀석을 보여주든 이 녀석 또한 x는 a에서 연속입니까? 라고 얘기하면 알 수 없다야. 결국 어떻게 표현하시면 되냐면 이러한 녀석들은 연속인지 몰라요. 오케이? 일단 먼저 정리부터 해. 자, 두 번째, 모든 실수에서 연속인 fx, gx를 통해서 fgx든 gfx든 연속성을 물어봅니다. 그죠? 그러면 얘는 어떤 점에서 연속성을 물어보든 혹은 모든 실수에서 연속인이라고 물어보든 이 녀석은 연속이라고요. 오케이? 자, 요게 합성함수에서 일단 기본적인 성질로 물어보는 첫 번째 테마야 라고 정리하시면 돼. 왜 그러는지는 여기에서 일단 보여드릴 건데 이런 겁니다. 얘는요, 왜 알 수 없냐면 fgx라는 녀석과 gfx라는 녀석 아무거나 테마를 잡아봐. 그러면 우리 문제에서 던져진 gfx라는 녀석을 테마를 잡아볼게. 그죠? 자, 얘가 a에서 연속이고 얘도 a에서 연속이지. 그러면 fx라는 녀석이 a에서 연속이라고 얘기할 때 그냥 이런 식으로 생겨있다 칩시다. 그리고 이 y 값이 어딘지를 봐야 되는데 y의 값이 예를 들어 알파라고 치자고. 가능? 그러면 fx가 연속이라고 얘기할 때 좌극한, 우극한, 그리고 함수 값이 있지. 그걸 우리가 함수의 위치로 한번 살짝 표현해보면 fa-0이라는 좌극한의 의미를 이렇게 a-0으로 표현을 한번 해볼게. 그럼 a-0은 이렇게 올라가자. 그죠? 그러면 이 녀석은 알파로 다가가긴 하는데 마이너스 쪽으로 다가갑니다라고 얘기하니까 결국 알파 마이너스 0이 되고요. f a 플러스 0입니다라고 얘기하면 알파 쪽으로 다가오는데 플러스 쪽으로 다가옵니다라고 얘기할 거고 fa라는 녀석은 알파입니다라고 얘기하겠지. 의미 괜찮아? 여기 지금 우리가 각각 마이너스 0, 플러스 0도 써주는 이유가 이 합성이라는 녀석은 우리의 치역이었던 녀석이 다시 정의역으로 바뀌면서 여기가 근사값으로 표현되는 상황이 아니라 g를 붙여서 의미가 바뀌어지고 그러면 얘는 아직 가는 중. 그럴 땐 이 비교 판단하시라고 얘기했었죠. 기억나요? 오케이. 그러면 g 알파 마이너스 0, g 알파 플러스 0, g 알파를 표현해야 되는데 어머나 gx라는 녀석은 a에서 연속인 것만 알지 알파에서 연속인지 아닌지 알 수 없잖아. 이렇게 하나에 국한된 점에서 내 녀석이 연속입니다라고 얘기할 때 그 연속성에 안에 들어있는 함수는 반드시 연속이라고 얘기하겠지만 그 녀석이 위치하는 나의 y의 값이 a가 아닐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서 나머지 함수가 연속인이라고 물어보는 정보는 알 수 없다가 되는 거야. 가능? 오케이. 그래서 결국 하나에 국한된 점에서 합성함수의 연속성을 물어보면 알 수 없다가 되는데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라고 얘기하면 방금 표현했던 이 위치에서 하나만 보더라도 그죠? 연속의 위치에서 나타나는 나의 그 각각 합성함수의 연속성을 따질 때 얘네들 또한 같을 수밖에 없잖아. 언제? 모든 실수에서 연속일 때는. 그렇게 되는 거야. 가능? 얘는 한 점이고 얘는 모든 점이야. 그럼 모든 점에서 연속이라고 얘기하면 어떤 점을 선택하더라도 그 상황에 따라서 오른쪽 나타난 그 점들에 대한 연속성을 확인할 수 있지의 표현으로 바뀐다고요. 그래서 기억하기 어려우실 분들은 합성함수가 나타나서 연속성을 물어본다 라고 얘기하면 그 연속성은 이렇게 두 가지만 기억하시라고. 한 점에서 나타나면 알 수 없다. 모든 실수라고 나타나면 연속이다. 가능해? 오케이. 가장 편하게 일단 표현해드린 표현의 의미고요. 자, 그러한 녀석으로 나타난 2번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자, 여기서는 일단 예시로도 보여드렸으니까 예시로도 보여드릴 수 있으니까 fx, gx를 직접 사용해서 함수를 구해볼게요. fx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x제곱 더하기 1에 뭔 소리야? g라는 녀석에 x-2가 되죠? 그럼 x-1을 x자리에 집어넣으면 되니까 x-2의 제곱 더하기 1이 돼요. 이거 뭐야? 다항함수죠? 다항함수는 당연히 연속이지? 그래서 이 녀석은 연속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연속함수가 아닌 것은 아니라는 거 판단 하나 해주시면 되고 결국 두 가지 남았어요. 이 상황을 통해서 3번과 4번이 남았는데 가볍게 이 위쪽으로 표현 한번 해볼게. 그냥 눈으로만 봐. gx분의 fx라는 녀석은 이렇게 분수함수가 됐죠. 유리함수가 됐다고요. 유리함수는 분모가 0이 아닌 상황을 제외한 나머지가 지금 연속이야. 그지? 근데 얘는 지금 x제곱 더하기 1이야. 0일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얘는 뭐?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다라고 얘기한다고요. 가능해? 분모가 0일 수 없는 정보의 분수함수이기 때문에 모든 실수에서 연속. 4번 가볼까? 위치를 바꿨어요.
x-2분의 x제곱 더하기 1 이런 것들이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 될 수가 없죠? 얘는 분모가 0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x가 2가 아닌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기 때문에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 아닌 것 찾기는 4번이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파악하시면 된다고. 의미 괜찮죠? 오케이. 정리할 거 정리하시고 3번. 자, 3번에다가 작은 별표 하나 쳐요. 요런 게 여러분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의 표현이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돼요. 자주 출제되는 유형이라고 보셔야 되고요. 성질입니다. 정확하게 성질을 기니디 추론으로서 문제를 지금 출제하고 있는 경향성이고요. 기억 정보 봐봐. 자, 뭐래? F와 G를 모두 연속함수라고 얘기했지. 그죠? 연속함수라는 말은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라는 말과 동일한 표현입니다. 함수 전체가 연속이라는 표현인 거야. 자, 그 상태에서 결국 오른쪽에 뭐 물어봤냐면 FGX도 연속이냐라고 물어봤어. 그럼 뭐라고? 참이라고. 그지? 국한된 한 점에서의 연속성이 아닌 연속함수, 곧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라는 표현을 주면서 나의 합성함수 연속을 물어보면 당연히 성립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하시라고요. 의미 괜찮죠? 니은으로 갑니다. 자, F와 F 플러스 G가 연속일 때 GX 물어봐요. 그죠? 이건 어떻게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하자면 이런 겁니다. fx란 녀석도 연속이고요. fx 더하기 gx도 연속이래. 그럼 뭐야? gx란 녀석을 물어본다는 건 당연히 앞에 이 녀석들의 연산으로 나를 표현할 수 있는지 이 둘을 가지고 이 녀석을 표현해달라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돼요. 가능하죠? 오케이. 근데 뭐야? 나에서 너 빼면 되네? 라는 건 단순한 우리의 식의 가정으로 표현이 가능하니까 fx 플러스 gx에서 fx를 뺀 녀석으로 gx가 표현 가능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러면 얘가 연속 빼기 연속이니까 연속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가볍게 포인트 체크하시라고요. 가능하죠? 오케이. 자, 마지막 디귿. 이 디귿이 사실 작은 별표를 가지고 있는 그 녀석이죠? 이런 거 실수 나중에 하실 거라고. 그래서 실수를 빨리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일단 테마 하나 잡으시라고요. fx와 fx 곱하기 gx입니다. 그래서 gx를 물어봐요. 그지? 그러면 얘네들이 연속이니까 이 둘을 가지고 다시 이 녀석을 표현해주세요 라고 얘기한 거야. 그럼 gx를 표현하려고 봤을 때 얘는 곱해져 있고 얘는 그 식을 하나 가지고 있어서 너네들이 사라져야 내가 되나라고 얘기하니까 이 녀석은 fx 곱하기 gx라는 녀석을 fx로 나눈다고요. 그지? 연속으로 연속을 나누는 순간 그 녀석은 연속이 아닐 수 있다라는 테마 잡으시라고. 내 녀석이 사라지고 gx가 됩니다라는 표현이 분명히 들어가겠지만 이 녀석이 연속이고 이 녀석이 연속이라는 말도 들어가지만 네가 0이 아니다라는 표현이 안 붙었잖아. 분모가 0일 때는 내 녀석의 값이 존재하지 않아서 불연속일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연속이라는 표현이 불가능하다라는 거 체크하셔라. 디귿이었습니다. 자, 정보 정리하시고 쭉 뒤로 넘기셔서 페이지 19페이지 15번 문제 하나만 더 보고 우리가 다음 테마로 넘어가 볼 테니까 15번 한번 와봐요. 15번 문제는 어떤 거 할 거냐면 얘가 극한값을 물어보는 문제이긴 해. 그죠? 근데 지금 여기서 뭘 물어보냐면 불연속의 형태와 끊어져 있는 지금 함수, 곧 좌극과 우극이 다른 형태에서의 위치에 나의 극한값을 물어보거든? 그치? 그럼 우린 여기서 뭐 따질까? 라고 얘기하면 이 문제를 살짝 바꿔서요. 각각의 함수들의 연속성 따져봅시다. 얘는 가우스를 일단 벗긴 상태에서 연속성만 따질게요. 오케이? 이 그래프 하나 가지고 각각의 함수들에 대한 연속성을 한번 따지러 가볼 건데, 자, x가 2로 갈 때 라고 얘기하니까 이 녀석은 x가 2에서의 내 함수의 연속성을 한번 표현해 보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가능? 자, 그럼 fx 쪽을 쳐다봐요. fx에서 무슨 연속? 불연속. gx를 쳐다봅니다. gx도 2에서 무슨 연속? 불연속이죠. 그치? 불연속과 불연속이 만나면 나의 연속성은 바로 파악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니네들이 어떻게 만나냐에 따라서 사칙 연산의 연속과 불연속이 나뉘어진다. 그러면 이 상황은 뭐야? 결국 연속이라는 녀석을 확인하기 위해서 파악하셔야 되는 게 연속성이고요. 자, 그럼 연속성이라는 녀석을 따질 때 그 위치 2에서의 연속성은 어떻게 표현하시면 되냐면 잘 따라와. 자, 여기서 연습을 먼저 하는 거야. 2라는 녀석을 저 안에다가 집어넣어서 F2 더하기 G 2라는 녀석과 F 2 플러스 0, G 2 플러스 0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우극한과
이렇게 좌극한이 서로 세 개가 같아야 됩니다라는 표현으로 붙이시면 된다고. 의미 괜찮지? 이게 뭐야? 연속성 파악이라고요. 연속성 파악이라는 건 항상 함수값과 우극한과 좌극한 요거 하나 기억하시면 모든 거에 다 사용할 수 있어. 오케이? 자, 그럼 요거 이제 하나씩 값만 찾으러 갑니다. F2라는 녀석은 1이죠? 1. G2라는 녀석은 점 찍혀 있는데 3. 1 더하기 3. F2 플러스 0은 2로 가는 우극한. 그러면 그래프를 따라서 따라오면 함수값에 영향을 받지 않고 2의 함수 원래 있었던 구멍 뚫린 녀석의 근사치. 그죠? 어디로 와? 플러스 0으로 온다고? 근데 그 녀석을 이퀄의 관계로 표현할 때는 우리가 0이라고 쓸 수 있다라고 얘기했었지? 오케이. 자, G2 플러스 0입니다. 그럼 2로 가는 우극한이니까 이 녀석의 그래프를 따라서 나는 확정값으로 3으로 계속 다가오네? 3이야. 0 더하기 3. 뭐야 벌써 앞에가 달랐잖아. 그치? 그러면 얘와 얘가 다릅니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이 녀석은 불연속이 된다고요. 의미 괜찮수? 한번 더 가볼게요. 아래쪽으로 갑니다. 나도 연속성 따지러 갈 거예요. x는 2에서. 자, fx 곱하기 gx라는 녀석의 연속성을 따지러 가보겠습니다. 마찬가지. 이 녀석은 불연속과 불연속이니까 그 사항에 따라서 곱하기를 물어보든 더하기를 물어보든 상관없이 그 녀석은 우리가 쭉 펼쳐서 하나하나의 값을 집어넣고 진짜 그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만 비교하시면 된다고. 연속이라는 정의는 단순합니다. 함수값과 극한값만 같으면 된다고요. 가능하죠? 오케이. 그러면 F2 곱하기 G2 1 곱하기 3 F2 플러스 0 곱하기 G2 플러스 0 0 곱하기 3 F2 마이너스 0 여기 이쪽도 사실 이게 표현 한번 해볼까? F2 마이너스 0 뭐였어? 0이었죠. G2 마이너스 0 마이너스 3이었다고요. 이런 거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잖아. 그치?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 3, 여기는 3, 여기는 4. 완전히 서로가 다 다른 상태였고 얘는 이 앞에는 서로 다릅니다라고 얘기하니까 불연속인 게 보이는데 오른쪽에서 이 녀석이 0이고 이 녀석이 마이너스 3이면 얘는 같다라는 표현이 들어가죠. 그러면 극한은 존재하니까 이 명제에서 곧 내 문제에서는 동그라미였지만 이 녀석 또한 연속성에서는 불연속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걸로 직접 파악하셔야 된다고. 오케이? 자, 라스트. 얘도 연속성 따집니다. x는 2에서. 그러면 갑니다. 나의 F2의 제곱, G2의 제곱이라는 녀석, 2 플러스 0의 제곱, 제곱이라는 녀석. 허허, 이 녀석도 지금 불연속인 거 보이네? 제곱이라는 녀석. 그러면 이 안에다가 F2를 집어넣으면 각각 구한 값을 그대로 활용하는 거 보이니까 이런 녀석들을 안에다가 집어넣어서 보실 수 있었을 거고 1 플러스 3 1 더하기 9 그러면 얘는 10이 되는데 얘는 9가 되고요. 얘도 9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 가능하죠? 오케이. 그렇게 되면 결국 그 상황에 따라서 여기는 다른데 여기는 같습니다 얘기하니까 이 녀석들의 극한값을 물어봤다면 극한값은 존재하지만 나 또한 함수값과 극한값은 달라서 불연속입니다라고 얘기하는 표현의 의미들을 해석하실 수 있다고. 오케이. 이렇게 그래프 가지고 연속, 불연속을 따져라라고 얘기할 때는 당연히 그 안에서는 불연속의 상황을 하나 정도는 표현하고 문제를 출제할 거고요. 그 출제에 따라서 연산의 기호를 보여준다면 뭐만 하자고? 연속성만 잘 표현하자고요. 연속성이라는 표현의 의미, 연속성 파악이라는 지금 테마의 의미는 뭐냐면 함수값과 좌극한, 우극한 세 가지가 그 상태에서 같으면 된다고. 가능하지? 오케이. 정보 정리하시고요. 자, 두 가지의 연속에 남아있는 포인트 각각의 정리 2개 보고 연속은 마무리 짓습니다. 출발합니다. 최대 최소 정리야.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최대값과 최소값은 어떠한 정보 아래에는 항상 존재한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거야. 근데 존나 편해. 뭐냐면 이런 거야. 네, 이렇게 표현할게요. 자, 이렇게 하나 정리해. 거기 정리돼 있을 테니까 그 정리를 보셔도 상관없어요. 오케이? 단순한 아이디어야. 구간이 닫혀있고 그 닫힌 구간 안에 내 함수가 연속이래. 오케이? 구간의 연속성을 보여주면서 그 상황 아래에 최대 최소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얘기하면 반드시 존재한다가 이 녀석의 포인트예요. 어떤 거야? 이런 거야. 자, A부터 B까지의 구간이 있다고. 그지? A부터 B까지의 지금 사이의 구간, 닫힌 구간이라고 얘기하면 너도 채워져 있다라는 지금 의미 주는 거 볼 수 있죠? 그지? 그러한 상태에서 내가 어떠한 함수를 끊어지지 않게 이 안에다가 표현하더라도 그 상황에 따르는 이 안에서는 뭐가 있다? 최대값과
최소값이 반드시 존재한다. 포인트 끝. 가능하지? 오케이. 두 가지 기억하시라고요. 어떻게? 구간은 뭐 해야 된다? 닫혀 있어야 된다. 그지? 열려 있으면 안 돼. 두 번째 뭐 해야 된다고요? 연속이어야 된다고요. 불연속이면 안 된다고. 자, 왜 안 되는지는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봐봐. 야, 닫혀 있지 않다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구간을 똑같이 나누는데 A부터 B까지를 할 때 이때는 열려 있대. 그럼 구간의 함수값을 이런 식으로 표현합시다. 그치? 열려있는 구간을 사용하면 이 사이에 아무리 연속이더라도 이 새끼가 증가함수라는 일단 표현으로 하나만 던져보자고. 그럼 어떻게 돼? 최소값이 있어야 되는데 최소값, 최대값이라는 지금 이 표현은 함수값이야. 그지? 값이라고 얘기하면 그 값은 함수값을 얘기합니다. 그럼 최대의 위치의 값과 최소의 위치의 값을 우리가 정해야 되는데 구멍이 뚫려있기 때문에 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 최소값이 존재하지 않게 되고요. 최대값의 위치도 지금 여기 구간의 값이 돼야 되는데 여기가 구멍이 뚫려있잖아. 그럼 최대값도 존재하지 않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 파악하시면 된다고. 열린 구간이면 안 되지. 구간의 값이 최대 최소가 될 때. 의미 괜찮아? 두 번째, 불연속이면 당연히 안 되겠지. 누가 봐도 안 되잖아. 자, 요런 거 생각해볼까? 여기 일단 뭐 닫힌 구간이라고 해서 최소값은 그냥 만들어주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했는데 최대값에다가 구멍 뚫고 여기 아래에다가 함수값 던진다고 쳐봐. 그치? 그럼 결국 뭐야? 최소값은 존재한다라고 우리가 만들어놨지만 최대값이 있어 없어? 없어. 그잖아. 그치? 불연속이라고 얘기하면 구멍이 뚫려가지고 그 값이 존재하지 않게 만들 수 있다고. 가능해요? 당연하지. 당연히 불연속일 때는 내가 어떻게 만들던 최대값과 최소값 중 하나는 없앨 수 있어. 그러면 결국 불연속이면 최대 최소가 반드시 존재한다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오케이? 그래서 이러한 과정들에 따라서 반드시 연속이어야 되고 그리고 닫혀 있어야 돼. 그렇게 되면 최대값과 최소값은 반드시 존재해 라고 얘기하는 정리라는 거 파악만 해주시라고. 의미 괜찮지? 단순한 아이디어입니다. 자, 두 번째 정리 갈게요. 자, 둘 중에는 여기에다가 별표 하나 치시라고. 사이값 정리라는 녀석은 사실 테마의 아이디어가 어디로 가서 이게 중요도를 갖게 되냐면 얘는 근이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하는 정보로 옮겨지면서 중요도를 갖게 된다고. 일단 첫 출발은 이런 거야. 자, 여기도 아이디어를 일단 붙일 건데 이 녀석들은 닫힌 구간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A와 B로 표현을 한번 붙여볼게요. A, B에서 연속인 fx가 하나 있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두 번째 A에서의 함수값과 B에서의 함수값이 달라요. 가능? 그래서 여기서 대소관계를 우리가 이런 식으로 표현해 볼게요. 오케이? A가 더 아래쪽일 때와 B가 더 아래쪽일 때 두 가지 어떤 녀석이든 상관없이 이러한 녀석을 만족하는 FC라는 녀석이 K인 C는 A와 B 닫힌 구간 내에 You so sexy. Yes. A죠. 굿. 자, A와 B에서 적어도 하나 이상 존재한다. 파악해 주시면 포인트 끝나. 오케이? 자, 무슨 말인지. 말이 불편하잖아. 이 불편함을 일단 그래프로 설명하면 졸라 편하다고요. 얘도 엄청 편한 정보야. 무슨 말인지 봐봐. 일단 첫 번째 정보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닫힌 구간 내에서 연속이어야 돼. 요거 하나 기억하세요. 그죠? 요걸 가지고 지금 연속이라는 정보를 가지고 가는 지금 정보들 정리 두 개야. 그지? 근데 그 상황에서 A와 B의 함수값의 위치가 서로 다르답니다. 자, A라는 구간이 있고요. A에서 B까지의 지금 구간이 있어. 그지? 이 A와 B까지의 구간 중에 A에서와 B에서는 함수값이 지금 서로 다른 상황이니까 A가 더 낮은 쪽에서 B가 더 높은 쪽에서 있을 때 함수의 그래프와 하나 더 A, B가 있을 때 A에서의 함수값이 더 높고 B에서의 함수값이 더 낮은 상태를 일단 한번 그래프를 그려보자고. 가능하지? 자, 그럼 왼쪽 그래프에서 연속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 연속성을 우리가 표현할 때 어떤 녀석을 그려도 최대 최소는 존재한다라고 얘기했었죠? 그지? 그래서 최대 최소 존재하는 그냥 아무런 그래프 하나 그려보자고. 그지? 막 그렸어. 막 그리고 나서 지금 얘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나와 너 사이 곧 네 녀석 A에서의 함수값 곧 FA라는 지금 나의 위치와 B에서의 함수값의 위치 그 사이에 K라는 녀석을 하나 표현했을 때 그 K를 만족하는 나의 X의 값 X의 값 X의 값 X의 값
x의 값을 각각 c라고 표현하면 c1, 2, 3, 4, 5 여긴 몇 개 있어? 5개 있죠. 그죠? 이러한 녀석은 적어도 하나 이상 존재한다라는 포인트인 거야. 가네. 자, 다시 오른쪽 그래프는 내가 그러면 최소로 그려볼게. 최소로 그리면 뭐야? 얘와 얘 사이의 연속이라는데 최소지. 최소면 절대 꺾이지 않고 일직선으로 만날 때가 최소의 그래프예요. 그죠? 너와 너를 일직선으로 연결하는 게 연속임을 만족하는 가장 최소의 최단 거리를 나타내는 녀석이잖아. 직선으로 그려진 지금 이 그래프에서도 A에서의 함수값과 B에서의 함수값이 다르면 이 녀석들은 이 사이의 간격을 갖기 때문에 그 사이의 간격 안에 y는 k라는 녀석을 하나 그렸을 때 당연히 그 점에서 나타나는 x의 값, 곧 나와 만나는 x의 값의 그 위치는 a와 b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파악하실 수 있다고. 당연한 거잖아, 그지? 위치를 바꿔서 생각해볼까? 이런 거야. 결국엔 나의 y의 값, 그리고 x의 값을 표현할 때 이게 fa고 이게 fb고 혹은 이게 fb고 이게 fa든 상관없이 네 녀석의 그래프의 지금 위치에서 결국 여기서 만약에 fb라고 얘기하면 b에서의 함수값이고 a에서의 함수값이잖아. 그지? 이런 녀석을 그릴 건데 이 사이에 y는 k라는 녀석을 내가 표현해. 그럼 이거 뭐야? 얘가 끊어지지 않고 여기서 길을 내가 만들 건데 이 사이에 강이 있다 이거야. 강을 건너지 않고 여기서 여기 연결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없다? 없다야. 그지? 얘를 한 번 정도는 건널 수밖에 없잖아. 그죠? 그 말을 하고 있는 것뿐이야. 연속이라는 정보를 가지고. 가능해? 그래서 여기서 결국 끊어지지 않고 이으려면 널 어쩔 수 없이 한 번은 지나야 돼. 그럼 그 한 번 지날 때 그 위치를 뭐라고 표현한 거? 그냥 c라고 표현한 거야. 그치? k를 만족하는 나의 x의 값이라고 표현하기 위해서 fc라는 녀석이 k임을 만족하는 그 x의 값 c는 a와 b. 이번에는 구간에서는 안 만날 수도 있으니까. 그죠? 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값에서 지금 만난다라는 표현을 주기 위해서 그 사이의 값에서 만난다라는 정보를 주기 위해서 A와 B를 열린 구간으로 표현하고 적어도 하나 이상 존재하더라 포인트 던지는 거 체크하시라고. 의미 괜찮지? 그래서 다시 한번 해석해보면 결국 닫힌 구간 내에서 연속인 fx가 그 닫힌 구간의 함수의 값이 서로 다른 함수의 값을 나타낼 때 결국 그 녀석들이 연결되면서 그 사이의 y의 값 k라는 녀석을 만족하는 x의 값 c는 a와 b 곧 열린 구간 사이에 적어도 하나 이상 존재하더라. 사이값 정리입니다. 의미 괜찮죠? 자, 근데 이게 중요한 포인트로 넘어가는 게 어디라고요? 바로 근의 존재성 파악이라고요. 자, 어떻게 넘어가는지 봐봐. 이 녀석은 결국 뭘? 잘 봐. y는 k였던 지금 이 상황을 바꿉니다. 뭐로요? y는 0이라는 상황으로. 가능해. 자, 무슨 말인지 봐봐. 똑같이 가요. 닫힌 구간 a와 b. 그죠? 거기에서 연속. 근데 이때 fa와 fb가 지금 달라. 라는 것도 같이 가고 그 상황에서 fa와 fb라는 녀석이 이렇게 대소관계를 갖거나 이렇게 대소관계를 갖거나 상관없어. 그 사이에 누구를 끼워 넣을 거야? 이제 k라는 녀석을 0으로 끼워 넣을 거야. 가능? 자, 그렇게 되면 이 a와 b라는 녀석이 0을 기준으로 한 녀석은 음수고 한 녀석은 양수. 0을 기준으로 한 녀석은 음수, 한 녀석은 양수면 자, 이 y는 0이라는 거 누구야? x축이죠. 그죠? 기준점이 x축으로 바뀐 거야. y는 k였던 상황을 x축으로 바꾸면 결국 그 x축을 기준으로 내 구간이 a부터 b까지였어 라고 얘기했을 때 a가 음수, b가 양수면 이 사이를 연속이라는 상황 아래에서 반드시 한 점은 지나가야 되니까 이 사이에 뭐가 존재? 근이 한 개 존재한다 이거야. 가능해? 다시 반대쪽을 그려볼까? 이번엔 A쪽이 더 크고 B쪽이 더 낮대요. 여기서 어떠한 녀석을 아무렇게나 연속으로 그리더라도 이 사이에는 적어도 근은 한 개 이상 존재한다라고 볼 수 있죠. 같은 표현인데 그 기준점을 K가 아닌 0으로 바꾼 상황. 0으로 바꿨더니 뭐가 돼? 결국 X축이라는 녀석과 만나는 교점이 되면서 함수와 X축이 만나는 교점은 뭐가 돼요? 방정식의 근이 된다고요. 가능? 그러면 결국 근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의 표현이 된다라는 거 체크하시고 자, 그러면 이걸로 뒤쪽을 정리해 드릴게요. 아, 그 포인트에 따라서 결국 넣으면 FC가 0임을 만족하는 C는 A와 B 사이에서 적어도 하나 이상 존재. 여기서 정보 한번 볼까?
자, 이 표현은 뭐니? 라고 얘기했을 때 결국 FA 곱하기 FB는 0보다 작다. 구간의 함수값들의 서로의 곱은 0보다 작을 때 라는 테마가 되고요. 너일 때 뭐가 된다? C라는 녀석이 FC는 0입니다 라는 는 0의 근이 되니까 근이라는 녀석은 적어도 하나 이상 존재한다. 가능? 단순하게 정리하면 FA 곱하기 FB가 0보다 작으면 A와 B에서 이렇게 가능? 구간의 함수값들의 서로의 곱의 과정이 0보다 작으면 그 구간 사이에 적어도 하나의 이상 근이 존재하더라. 오케이? 이 시작의 위치는 어디? A, B 닫힌 구간 내에서 연속인 fx라는 가정 아래에 라고 출발하는 거 정보 정리하시면 끝. 의미 괜찮겠죠? 오케이. 그럼 이 사이값 정리에 대한 테마의 문제 한 가지만 보고 우리 마무리 지을게요. 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페이지 7페이지 2번 문제 하나 다루고 마무리 지어보시죠. 0과 1 사이에 근을 갖는 나의 함수 찾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첫 번째 방정식 찾아라게 되겠네. 1번 보니까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은 0이라는 녀석이 0과 1 사이에 근을 갖네요. 그죠? 자, 첫 번째 확인할 거. 앞에 있는 함수가 연속인지 봅니다. 0과 1 사이에 얘는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니까 연속이자. 그지? 그럼 얘는 닫힌 구간 0과 1 사이에서 연속이라는 지금 상황은 파악된 거야? 파악이 되자마자 실근의 존재성 파악할 때는 어디로 간다? 서로의 그 구간의 함수값들의 곱으로 간다고요. 가능해? 연속성 파악하면 그대로 바로 그냥 함수값들 집어넣어가지고 구간의 함수값들을 구해가지고 그 녀석을 곱하라고.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고 1 집어넣으면 1고 1, 마 3, 마 1, 마 3이야. 곱했어? 3이네. 파악하실 거 뭐 0보다 큰지 작은지인데 0보다 커버렸어. 덧댔어. 이건 근을 가질 수 있다 없다? 가질 수도 있지만 안 가질 수도 있는 거야. 왜? 잘 봐. 구간의 함수값들의 곱이 양수라는 건 무슨 의미냐면 x축을 기준으로 0과 1에서 0에서의 함수값이 양수일 때 1에서의 함수값도 양수라는 말이야. 또는 0에서의 함수값, 지금 이 문제에서는 음수였죠? 음수라는 말이야. 그지? 그럼 얘네들을 지금 이 사이에 연속으로 연결시킬 때 일직선으로 연결시켜봐. x축과 만나지 않지. 근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반드시 존재하니? 아니. 빠잉. 의미 괜찮수? 이렇게 음수라는 녀석을 찾아라의 테마라는 게 바로 실근의 존재성의 문제라는 거 체크하시고요. 양수가 됐기 때문에 안 돼요 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하시면 끝. 2번 갑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죠. 보자마자 다항함수 나왔어. 다항함수는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니까 0과 1인 닫힌 구간 내에서 연속이라는 거 확인하고 그 사항에 따라서 빨리 0 대입한 거랑 1 대입한 거의 곱을 구한다고요. 그죠? 단순합니다. 함수값들만 다 구하시면 된다고. 구간의 함수값들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 1 집어넣으면 얘도 마이너스 3인가요? 호호. 또 곱했더니 9야? 어머나 또 0보다 커? 넌 그러면 안 돼. 근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다고. 빠잉. 3번. 자, 이 녀석 다항함수. 이제 기분 나빠. 0과 1 사이의 연속이라는 거 너무나 당연하게 다 보이고 있잖아. 그 상황에서 F0 곱하기 F1 물어보는 것도 동일해. 그럼 집어넣어. 2대고 집어넣어. 5대. 어이씨 10이야. 0보다 커버리잖아. 안 돼. 가능하죠? 오케이. 얼마나 단순해? 4번. 자, 이런 녀석이래요. 오케이. 그러면 결국 이 녀석도 이제 우리가 확인하는데, 오호, 이번엔 그래도 좀 섹시한 거 나왔다. 뭐 지수함수지. 지수함수 어디서 연속? 그래, 모든 실수에서 연속. 상상해. 그지? y값 그 치역이 0보다 클 뿐이지 정의역을 봤을 땐 정의역은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었다고요. 맞아? 그럼 이 녀석도 모든 실수에서 연속, 이 녀석도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니까 너네들을 더한 것도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야. 그러면 당연히 0과 1 사이에서 연속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파악 가능하고, 그 상태에 따라서 F0과 F1 곧 각각의 구간의 함수의 값들을 곱한다고요. 0 집어넣으면 1 더하기 0이 되니까 1이 되고, 1 집어넣으면 3 더하기 2가 되니까 5가 된다고. 곱했더니 5가 됐잖아. 허허, 0보다 커버리네. 계속 안 돼.
자, 그러면 규원이 답이 맞았나 봐요. 기분이 상당히 나쁩니다. 그죠?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면서 5번으로 넘어가 보면 코사인 파이 x 마이너스 x입니다. 어허! 코사인 x. 파이가 붙든 말든 코사인은 항상 모든 실수에서 연속. 가능! 다항함수. 모든 실수에서 연속. 연속 빼기 연속은 연속. 그럼 너도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니까 결국 이 상황도 마찬가지. 0과 1 사이에서 연속이라는 거 확인 가능하고요. 그 상황에 0을 대입한 거와 1을 대입한 거에 곱을 비교합니다. 0 대입하면 코사인 0이야. 코사인 0 얼마지? 1. 가능? 0 뺐으니까 1입니다. 1 대입해요. 코사인 파이 얼마죠? 그러니까요. 마이너스 1이잖아. 그렇게 되면 마 1 빼기 1 마이너스 2랍니다. 처음으로 곱했더니 마이너스 2라는 녀석이 나타났어. 보고 싶었던 음수의 값이 나왔습니다. 반드시 사이에 근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고요. 자, 이제부터 우리가 어디로 넘어가냐면 바로 미분이라는 파트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단어는 다시 새로 시작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앞에서 했던 모든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제 우리 그래프적인 관점으로 곧 새로운 그래프들을 표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을 이제 붙이러 갑니다. 콜? 자, 그래서 미분이라는 파트의 첫 시작 딱 피시면 뭐가 나오냐면 미분 계수와 도함수라는 녀석이 나타나고요. 이 상황은 어떻게 되냐면 얘를 통해서 얘가 유도됐습니다라고 표현하면 돼. 자, 정확하게 두 개는 차이점을 말씀드리면 이 미분계수라 하면 값이고요. 얘는 딱 얘기하자마자 뭐야? 함수죠? 그지? 서로의 값으로 결국 그러면 도함수와 미분계수의 과정을 다 배운 상태에서 우리가 비교의 값을 보자면 너는 도함수의 함수값입니다라고도 판단하실 수 있어. 이렇게 가는 거거든? 근데 그 도함수라는 지금 나의 유도된 함수는 어디에서부터 출발했냐면 바로 미분계수라는 아이디어를 우리가 찾아내고부터 그 녀석이 함수로서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걸 우리가 테마로 잡고 있기 때문에 순서는 당연히 미분계수부터 출발하게 되고요. 자, 그러면 첫 출발 우리가 미분계수를 한번 의미를 부여해 볼 건데 자, 첫 번째 미분이라는 건 뭐니? 라고 얘기하면 단순합니다. 사실은요. 존나 편해. 우리가 미분 매번 미분이라고 부르는 그 녀석은 함축적인 표현으로 우리가 미분이라고 부르지만 정확한 미분이라는 단어의 표현은 처음 시작은 바로 미세한 부분으로부터 시작한 거야. 작은 부분. 내가 가지고 있는 함수에서의 매우 작은 부분을 표현한다 부터 출발한 거야. 오케이? 거시적인 관점에서 결국 미시적인 관점, 하나에 국한된 점으로 가기 위한 작은 부분을 우리가 선택해서 구간을 만드는 거. 거기서부터 출발한 게 미분이고요. 이 미분이라는 녀석 뒤에다가 뭐를 붙여서 사실 아이디어를 붙이냐면 개수죠. 여기도 괜히 쓰는 단어 아니야. 자, 개수라는 거 뭐지? 라고 얘기하면 이 개수는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할까? 그죠? 우리 어느 정도는 아니까 최대한 편하게 쓰면 문자 앞에 있는 상수. 그지? 어떻게? 내 주인공 문자 앞에 있는 상수값 그런 것들 우리가 다 개수라고 부르잖아. 가능? 자, 그러면 왜 미분 개수라고 부르면서 시작했는지 그래프에서의 관점으로 보자면 이런 거야. 대충 3차 함수라고 이제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게 될 이러한 그래프 개형에서 출발을 한번 해보면 자, 어디 한번 끊어볼까? 여기 한번 끊어볼까? 자, 내 눈에는 지금 벌써 지금 구간이 보이죠? 그럼 이건 미세한 부분은 아니야. 그지? 확대한 지금 확대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의 구간을 A서부터 B까지 구간으로서 내 그래프를 잘랐다고요. 그죠? 그럼 이 A와 B의 구간을 최대한 축소시켜가지고 사실은 옆에다가 하나 표현하면 딱 하나의 직선만 그려도 이 직선이 살짝의 간격으로 옆에 표현하면 이 사이의 구간을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 그지? 내 눈에 보이지 않는 매우 미세한 구간의 그 범위 안에 있는 함수, 그 녀석을 표현하기 위한 아이디어로 가는 지금 구간이야. 의미 괜찮아? 그럼 이렇게 잘랐어. 자르고 나서 그 자른 구간 사이에 내가 어떤 걸 붙인 거야? 개수라는 아이디어를 붙인 거야. 작은 부분에 있는 그래프에서의 개수. 근데 잘 봐. 그래프는 사실 곡선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그 곡선의 형태에서 내가 어떠한 구간이든 미세한 부분으로
구간에 대한 함수를 자르게 되면 이 사이는 직선이 된다의 아이디어가 들어가요. 당연하겠죠. 그죠? 이런 것들 봐봐. 자, 내가 이런 걸로 그렸어. 근데 여기에서 거의 일치. 붙어있는 지금 이 구간을 짜는 거야. 그지? 그럼 이 사이에 있는 녀석은 지금 보이지도 않지만 결국 나부터 너까지 이 사이에 이러한 지금 곡선이 잘려 있겠죠? 그죠? 그 구간이 지금 점점 축소돼서 사이가 나타나면 얘를 확대해볼까?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의 일직선에 가까운 나의 곡선이 나타날 거라고. 그죠? 오케이. 여기서부터 출발이야. 그러면 결국 직선이 표현됐을 때 그 직선에 개수라는 녀석은 곧 뭐가 된다고? 기울기가 된다고. 오케이. 표현의 아이디어는 여기서부터 출발이야. 야! 나의 구간이라는 거 찾았잖아. 리미트라는 거 알고 있잖아. 그럼 리미트와 구간을 활용해가지고 그 구간을 잘라갖고 다 꺼내. 그리고 나서 그 안에서 아이디어 중에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거, 곧 두 개의 서로 떨어진 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표현 중 내가 다가설 수 있는 가장 쉬운 접근 방법이 바로 뭐야? 기울기였던 거, 곧 비율이었던 거야. 오케이. 자, 무슨 말인지 이제 그래프적인 관점에서 다시 그 녀석을 꺼내서 한번 가볼 테니까 봐봐. 자, 좌표 평면 위에 뭐 아무런 그래프 한번 그려볼까요? 이런 녀석이 있다 칩시다. A라는 녀석과 B라는 녀석이 있어요. A에서의 함수값은 우리가 FA라고, B라는 녀석의 함수값은 FB라고 봅시다. 자, 이렇게 되면 이 상태에서 지금 내가 구간으로 자른다라는 말을 여기서 A에서 B까지로 잘라보면 결국 이런 거지. 이렇게. 그지? 좀 크게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거? 그러면 결국 이 상황과 이 상황, 곧 그 사이에 연결된 나의 그래프가 나타날 거 아니야. 가능해?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어떤 걸 표현할까라고 얘기할 때는 당연히 너로부터 너까지 이 두 개의 점을 사용한 아이디어 중에 가장 우리가 접근하기 편한, 그리고 접근할 수 있는, 그리고 그걸 사용해서 어떠한 아이디어로 넘어갈 수 있는 지금 정보가 필요했다고. 거기서 뭐 선택한 거? 이거. 오케이? 뭐? 나 B-A라는 녀석과 FB-FA라는 녀석의 서로의 비율. 오케이. 그게 뭐야? 첫 번째 시작인 평균 변화율인 것 뿐이야. 가능해? 오케이. 다시 시작점 뭐라고요? 잘랐다고요. 미시적인 관점, 곧 미세한 부분을 내가 만들기 위해서 함수 중에 내가 특정한 구간을 자른 거야. 그 구간을 A부터 B까지라고 보자고. 그랬을 때 그 구간에서 나타나는 양쪽 끝, 함수값과 함수값, 곧 FA와 FB라는 녀석이 나한테는 결국 그 사이에 나타나는 그래프의 기준점이 되니까 그 기준점을 가지고 무언가를 표현하고 싶었어. 그래서 그걸 가지고 표현한 게 뭐야? 서로의 X값과 Y값의 비율. 오케이?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평균 변화율이라고 부른다고요. 이 평균 변화율이라는 의미는 당연히 네가 곡선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표현이고, 그 곡선을 우리가 미시적인 관점에서 표현하면 곧 직선이라는 녀석으로 대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직선의 의미에선 이 의미가 기울기가 된다고요. 의미 괜찮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뭐 할까라고 얘기했을 때 일단 첫 번째 표현의 의미를 살짝 바꿔본 거야. B-A분의 FB-FA라는 녀석을 표현했는데 이 사이를 우리가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그죠? 오케이. 그리고 그 X의 변화량과 Y의 변화량으로 이 녀석들에 대한 표현을 X의 변화량을 같이 추가해서 표현하려면 결국 이 사이가 델타 X니까 B라는 녀석을 우리가 A 플러스 델타 X라고도 표현이 가능하지? 그죠? A만큼에서 델타 X 더해진 녀석이 B라고 표현도 가능하니까 이 사이의 값에 B를 A 플러스 델타 X라고 집어넣으면 평균 변화율에 대한 표현에서부터 내 녀석은 델타 X분의 F A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 A라고도 표현이 가능하다. 의미를 그냥 살짝 바꿔만 본 거야. 그리고 그 델타 X라는 녀석을 우리가 결국 리미트를 통해서 거의 없앤다라는 표현까지 붙일 거니까 이 뒤에는
결국 매우 작은 이무의 값입니다. 양수의 값입니다 라는 표현으로 주기 위해서 델타 x를 h로 바꿔요. 오케이? 그렇게 되면 표현의 의미는 h분의 f a 플러스 h 마이너스 f a까지 표현되더라. 이게 첫 우리의 두 개의 점 구간으로 자른 내 사이에 나타난 그래프 위에서의 평균 변화율입니다 라고 의미를 붙여요. 가능하죠? 아이디어는 단순해. 구간 자르고 양쪽 나타난 두 개의 점으로 결국 둘 사이에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 평균 변화를 구했다부터 출발하는 거야. 가능하지? 그리고 이걸 가지고 매우 작은 부분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는 거 하나뿐이야. 극한의 아이디어를 여기다가 붙인다고요. 오케이? 분명히 내 눈에 지금 보이는 구간이야. 이 구간을 뭐 하고 싶어? 점점 줄여서 나의 녀석이 거의 네 옆에 붙어있는 보이지 않는 작은 부분으로 만들고 싶어. 그지? 그럼 뭐 하면 돼? 너의 이 차 델타 x를 없어지면 되잖아. 0으로 보내면 되잖아. 그지? 그래서 결국 극한의 아이디어는 어떻게 심었냐면 리미트 델타 x란 녀석을 0으로 보낸다의 아이디어를 붙인 것뿐이에요. 이 표현을 동일한 표현으로 점으로 보자면 리미트 b라는 녀석을 a로 보냈다. 또는 리미트 a란 녀석을 b로 보냈다. 이런 식으로 나의 델타 x 구간이라는 녀석을 너가 점점 사라져서 없어질 정도의 값으로 매우 작은 이무의 양수값 h로 보내겠다의 표현을 리미트라는 아이디어를 사용해서 표현하기 시작한 거야. 가능? 오케이. 그럼 이제 이 정보를 극한을 붙여서 표현을 해보면 이렇게 된다고요. 델타 x분의 델타 y였죠? 그럼 여기서 리미트 델타 x는 0으로 간다의 표현이 들어가겠지? 미지수가 델타 x가 있으니까. 그지? 근데 x가 0으로 가면 내가 점점 줄어들면서 너도 점점 이 점으로 다가오면서 y의 값도 줄어들 테니까 사실은 이 정보에는 델타 y도 0으로 간다라는 정보도 붙어요. 가능? 오케이. 그렇게 되고 그 옆에 표현에서는 b-fb-fa니까 이 정보를 b의 위치에서 보자면 b라는 녀석이 a로 갈 때 b-a분의 fb-f a라고 표현이 가능해지죠? 그리고 그 옆에 표현에서 델타 x니까 델타 x라는 녀석이 0으로 갈 때 델타 x분의 fa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a라는 표현도 가능해지고 그 a 델타 x를 h로 바꾸면 h분의 f a 플러스 h 마이너스 fa까지 표현이 가능해집니다. 가능? 이렇게 평균 변화율에다가 뭐 붙인 거? 구간이 사라진다라는 의미의 리미트를 붙인 거. 이 리미트를 붙인 게 뭐가 된다고요? 순간 변화율이 된다고요. 가능해? 요런 거 사실 처음 배우지 않아. 위에는 뭐야? 우리가 과거에 배웠던 중학교 때 배웠던 사실 평균 속도의 정보와 비슷한 정보로 나타나고 있고요. 아래는 뭐야? 순간 속도인 거야. 평균을 순간으로 만들 땐 우리가 구간을 삭제하면 된다. 구간을 없애면 된다라는 표현으로 리미트의 정보를 사용하더라. 의미 괜찮아? 오케이? 예스. 자, 그렇게 되면 이 순간 변화율입니다라는 표현을 가지고 우리는 뭐를 만들어? 그 정보는 곧 나의 미세한 부분의 개수입니다라는 표현으로 곧 의미가 바뀌고 또는 직선이었던 상황이 하나의 점으로 국한되면서 접선이라는 녀석이 나타나고 접선의 기울기라는 테마로 바뀌더라 라는 아이디어가 나타난다고. 자, 그림으로 볼 테니까 의미 한번 봐봐. 자, 이런 겁니다. 앞에서 표현한 그림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이제 어떤 의미인지 한번 볼게요. 그래프가 있었죠? A와 B였다고요. 그 상황에 따르는 FA와 FB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 결국 우리가 처음 시작한 평균 변화율이라는 건 두 개의 위치에서의 사이의 기울기였지. 델타 x분의 델타 y.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뭐 했냐면 이 구간을 0으로 없애기 시작하면서 결국 하나의 위치 b라는 녀석을 a로 보내기 시작했다고요. 가능?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나의 구간에 있었던 이 b라는 함수값은 이동합니다. 어디로? a로. fa로 이동하겠죠? 가능해? 자, 그럼 a로 이동할 때 어떤 식이 되는지 봐봐. 자, 이 정도가 되면 기울기는 이렇게 될 거고요. 다시 이동에 따라서 점들이 A로 이동할 때 이런 식의 기울기가 될 거고 그렇게 되면 최종적으로 나타난 점은 너의 거의 근사한 위치까지 지금 다가온다라는 표현이 되겠지.
그치? 그럼 이 둘 사이의 기울기를 구하면 이런 식의 기울기가 될 텐데 그 기울기는 결국 A에서의 뭐와 같다? 접선의 기울기와 같다고. 의미 괜찮아? 그죠? 아무거나 그려봐. 그리고 나서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이 녀석을 이쪽으로 보내면서 기울기를 구해보면 처음 기울기는 이런 식으로 된다고요. 그죠? 그러다가 그 안으로 들어오면 이런 식의 기울기가 되겠지. 안으로 들어오면 이런 식의 기울기가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 녀석이 다가올 때 어디? 거의 근사치에 오게 되면 이 사이에 기울기가 되는데 그건 거의 직선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고. 나 쪽만 있을까? 아니. 여기도 마찬가지. 너가 너로 다가올 수도 있지만 내가 너로 다가갈 수도 있잖아. 아래쪽에서 다가갈 때도 마찬가지야. 너의 기울기, 나의 기울기. 그게 뭐? 얘가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이 옆으로 다가오더라도 이 그래프가 부드럽게 이어져 있는 상태라면 기울기는 같게 나타나겠죠. 의미 괜찮아? 오케이. 점이 다가옴에 따라서 그 사이의 기울기를 구해봤더니 그 직선의 기울기는 점점 변하면서 결국 바로 옆에 있는 점과 점 사이의 기울기를 구했을 땐 그 한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와 동일한 녀석이 나타나더라. 테마는 그렇게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하고, 그러면 이러한 녀석을 표현하는 의미로 우리가 이 앞에 녀석, 다시 앞에 와봐봐. 델타 x가 0으로 갑니다의 표현과 그랬을 때 델타 y가 0으로 갑니다 이 표현을 x가 거의 사라지고 y가 거의 사라진다의 표현으로 주기 위해서 약속한 기호가 바로 t, x, t, y예요. 가능? x와 y. 근데 이러한 녀석을 우리가 표현할 때 그게 어디로 가는 데까지 표현해 줘야 되니까 기준점을 잘 잡으셔야 되고요. b가 a로 가는 상황으로 표현한 나의 dy, tx라는 표현을 주기 위해서 너의 x는 a일 때입니다 라고 적어주시면 끝. 가능? 자, 그러면 이러한 표현을 또 다른 약속으로 우리가 하나의 f에 대한 표현으로 줄 땐 항상 위에다가 뭐 붙인다? f 프라임을 둡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하시면 되고, 이 프라임이라는 의미가 어디에 서입니까? 라는 표현의 의미 a까지 붙여서 f 프라임 a라고 소개하는 게 바로 미분 계수라는 거 판단하셔라. 가능하겠어? 오케이. 별다른 거 없었죠? 그죠?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정보들을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이라는 지금 상황으로 결국 출발의 위치는 나의 기울기라는 녀석으로 출발했더라. 그래서 그 기울기를 구간을 없애서 순간 변화를 만들면 미분계수가 되더라. 미분계수라는 건 뭐야? 매우 미세한 부분의 계수. 결국 그 매우 미세한 부분의 기울기. 그래서 뭐? 접선의 기울기가 같다. 거기까지 테마를 잡으면 첫 번째 포인트 끝이에요. 얼마나 편해. 그죠? 단순함을 가지시라고요. 그래서 정보 정리만 한번 할게요. 자, 미분계수 f'A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식은 딱 하나야. f'A라는 녀석은 이런 녀석이다 이거야. 첫 번째, 리미트 x가 a로 갈 때. 자, 움직이는 점에 대한 표현을 줘야 되니까 이제 이 b라는 녀석이 움직입니다의 표현을 줄 때 x로 바꾼다고요. 넌 b일 필요 없죠. 어디서부터 출발해도 상관이 없잖아. 이 점으로부터 출발하든 이 점으로부터 출발하든 혹은 이쪽에서 출발하든 상관이 없지. 움직이는 동점에 대한 표현은 하나의 점이 아니라 움직입니다라는 표현을 주기 위해서 미지수가 필요했고, 그래서 이 b라는 녀석을 x로 바꿨고요. 그래서 여기의 정보는 f, x로 바뀝니다. 기준점은 a 하나야. 가능? 그럼 이제 a로 다가가기 위한 표현에서는 x가 a로 갑니다의 표현과 함께 델타 x 곧 x-a 분의 fx-f fa가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표현의 의미가 첫 번째. 가능하겠죠? 미분계수는 뭐다? 평균 변화율에 극한 붙인 거다. 자, 두 번째. 그러한 녀석을 델타 x 곧 h란 녀석으로 문자를 바꾼 기준점으로 바꿔보면 아래에 있는 녀석 전체가 h가 되고요. 그래서 위에 x가 a 플러스 h, 뒤에가 a가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할 수 있다고. 그치? 기준점은 두 개. x가 a로 갈 때 혹은 나의 서로의 차 델타 x가 0으로 갈 때 같은 표현이라고요. 그죠? 오케이. 그러한 녀석이 미분 계수더라. 이렇게 표현의 의미 정보 정리하면서 자, 이제 옆에 있는 녀석의 문제들을 살짝 한번 볼게요. 자, 1번, 2번, 3번 빠르게 하나씩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페이지 2페이지 봐봐. 자, 두 개의 함수에서 평균 변화율을 구하래. 잘 봐. 자, 유형으로 정보 정리하면 훨씬 편해. 평균 변화율을 구하라 라고 얘기하면 뭐 생각하시라고?
직선의 기울기 생각하시라고요. 그죠? 직선의 기울기는 어떻게 구합니까?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 네가 곡선이든 직선이든 상관없이 직선으로 보고 기울기를 구하시는 게 평균 변화율이라고. 의미 괜찮지? 그럼 이 상황에다가 집어넣기만 하면 평균 변화율 완료야. 3 집어넣으면 5,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1이니까 결국 1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평균 변화율 값이다. 대마 끝. 두 번째, 함수가 바뀌더라도 의미는 똑같죠? 3 마이너스 마이너스 1분의 f3 마이너스 f-1이라는 녀석이 표현되고 함수만 바뀌어 있습니다. 밑에 분모 4고요. 3 대입하면 9 더하기 9, 18. 마이너스 1 대입하면 1 마이너스 3. 결국 마이너스 2. 그걸 더하라라고 얘기하니까 플러스 2가 되고 그러면 5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 가능하겠죠. 의미 괜찮지? 1번 문제 끝. 이렇게 평균 변화율의 테마 하나 잡으시고 자, 두 번째. 자, fx라는 녀석을 소개하면서 x는 1에서 미분계수 구하래요. 자, 다시 정보 정리할까요? 미분계수라는 거 뭐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미분계수는 평균 변화율 플러스 극한이라고요. 오케이? 편하게 접근 방법을 기억하시면 이 사항에서는 1에서의 미분계수니까 fx 소개했으니까 어디 거? 첫 번째 거. 어떻게 x가 어디로 가면 돼? 1로 가면 돼. 그지? 1이라는 점에서의 미분계수를 알고 싶다는 건 내 모든 어디서 출발하는 점들이 다 어디로? 1이라는 그 국한된 점으로 갈 때의 미분계수 알고 싶다는 거잖아. x가 1로 갈 때. 가네. 그리고 오른쪽에다가는 그 1이라는 녀석이 x와의 관계가 이렇게 평균 변화율이라는 녀석으로 표현되어 있을 때의 리미트. 평균 변화율에 리미트 붙인 거 순간 변화율. 그게 뭐? 미분계수라고요. 그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이 정보를 여기다가 집어넣습니다.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분의 fx, x 플러스 1이고요. 마이너스 1, 2가 되죠. x-1분의 x-1이 됩니다. 여기 보여? 위와 아래에서 이제 분모의 1차, 분자의 1차, 0분의 0꼴 나타나죠? 여기 미분계수라는 녀석은 극한의 0분의 0꼴 활용의 포인트가 들어간다는 거 체크하시면 되고요. 그랬을 때 언제나 내가 가지고 있는 fx의 차수는 한 차수 낮아집니다라고 얘기하는 포인트도 체크하실 수 있어요. 그치? 1차였던 녀석이 아래 1차와 만나서 하나가 사라지면 위에는 상수와 마찬가지인 1이라는 식만 남죠. 그치? 그렇게 해서 차수를 낮추는 과정들이 사실 미분계수의 테마인 거야. 오케이? 자, 근데 일단 연산의 포인트에서는 이렇게 평균 변화율과 극한이라는 녀석을 붙여서 계산하시면 된다. 두 번째도 가볼까? 리미트 x가 1로 갈 때 똑같잖아. 똑같이 간다고. 똑같이 가면 똑같이 연산한다고. x에만 식을 다른 걸 집어넣을 수 있겠죠? 2x제곱 더하기 x에서 1 집어넣은 거 뺍니다. 3이 들어가 버렸네. 그지? x니까 그러면 결국 다시 0분의 0꼴이라고요. 0분의 0꼴이면 빨리 위에 거 뭐해? 인수분해 하잖아. 그러면 여기에는 2x 더하기 3 x-1이 나타나는 거 곧바로 확인 가능하겠지? 가능? 그렇게 해서 아래 x-1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녀석의 리미트가 있으면 0분의 0꼴일 때는 x-1, x-1이 약분되고 1이 들어가잖아. 그럼 내 값은 5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확인 가능하지. 가능해? 이게 뭐야? 미분계수야. 그 미분계수를 표현하는 방법까지 보자면 결국 나한테 f'1의 값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f'1의 값이라고 얘기하는 것까지 파악하시라고요. 표현의 정보만 약속이 되어 있는 거지 사실 의미는 딱 두 가지야. 평균 변화율이거나 혹은 순간 변화율이거나. 순간 변화율은 뭐야? 리미트 더하기 평균 변화율이라고. 그게 계산의 출발이라고. 가능하죠? 단순하게 생각해요. 자, 세 번째로 가볼게요. 결국에 세 번째에다가 작은 별표 치시고 이 문제가 이제 출제 유형인데 제만을 곧 평균 변화율만을 순간 변화율만을 문제를 출제하는 건 조금 기분이 나쁘니까 너무나 편하니까 같이 붙인다고요. 자, 가볼게요. 여기 봐봐. 1부터 a까지 변하는 평균 변화율과 x는 2에서의 미분계수가 서로 뭐 하대요? 같대죠. 그죠? 이렇게 하나의 정보가 아닌 두 개를 같이 문제에 포함시켜서 너를 물어보는데 미분계수는 보자마자 평균 변화율과 비교할 수 있는 순간 변화율이라고 생각하시고 순간 변화율은 언제나 리미트
평균 변화율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걸 체크하시면 된다고. 의미 괜찮지? 콜? 그러면 결국 여기서 평균 변화를 구해볼까? a-1 x의 변화량 분의 fa-f1이라고 그냥 쓸까요? 아직 계산하기 전? 그치? 콜! 그러면 a를 집어넣은 함수의 값과 1을 집어넣은 함수의 값을 표현하면 되니까 a-1분의 fa는 a제곱 마이너스 2a 더하기 2 f1은 1 마이너스 2 더하기 2 1이 빠지니까 a제곱 마이너스 2a 더하기 1이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 가능하죠? 오케이. 그리고 2에서의 미분계수랍니다. 미분계수는 결국 리미트 평균 변화율이니까 이거 그대로 사용되잖아. 리미트는 주인공이 x가 2로 갈 때라고 얘기하니까 x가 2로 갈 때 x-2분의 fx-f 2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 가능할 거고요. x자리에 fx 자리에 저 녀석 집어넣고 2에다가 저 녀석을 집어넣으면 결국 x-2 fx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고 f2는 거기에다가 2를 집어넣은 값 4 마 4 풀 2 이렇게 사라지겠죠? 그러면 x-2분의 x 곱하기 x-2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 가능하네. 그치? 그러한 녀석이 리미트에 묶어 있으면 0분의 0꼴입니다의 표현 아래 내 녀석이 약분이 가능해지고요. 2를 집어넣으면 미분계수는 2였다고. 이걸 약속하는 기호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그게 바로 F'2라고요. 가능하죠? 오케이. 그럼 얘랑 얘랑 같습니다라고 얘기하니까 빨리 뭐 하시면 돼? 이 녀석을 이퀄의 관계로 연결시키면 끝나요. 콜! 자, 최종 포인트 갑니다. 결국 네가 보여준 건 A-1분의 A-1의 제곱 그 녀석이 2입니다의 표현이었잖아. 그지? A가 1이 아니다라는 표현을 줬나요? 그런 걸 표현하진 않았지만 결국 1부터 A까지라고 얘기하니까 구간이 있어야 돼서 A는 1이 아니었을 텐데 그래도 여기서 그냥 정보를 한번 정리해보면 A-1의 제곱은 2배 A-1입니다라고 얘기하니까 넘기면 A-1로 묶어서 A-3이 되고 그게 0입니다라고 표현하는 거 들으실 수 있죠? 가능? 그럼 A의 값은 1이거나 또는 3인데 구간의 값이 존재하기 위한 A 값은 1보다 크다의 정보가 나타나서 3이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하셔라. 의미 괜찮지? 본래부터 파악했다면 여기에서 하나하나 없애고 A는 3입니다라는 거 쉽게 구하실 수도 있었고요. 무튼 그렇든 저렇든 이 문제를 풀어내는 유형에서 여러분들이 파악하셔야 될 거 평균 변화율이라는 녀석의 의미는 곧 미분계수라는 것을 소개하기 위한 아이디어로 근데 그 소개의 아이디어는 리미트 플러스 평균 변화율이 순간 변화율이라는 표현과 미분계수라는 표현과 추가적으로 접선의 기울기라는 설명까지 같이 묶어서 그 녀석과 이퀄의 관계를 갖더라. 의미 괜찮죠? 오케이. 정보 정리하시고 다음으로 가볼게요. 이 미분이라는 녀석이 이제 하나 더 테마를 던지는 게 미분 가능성과 연속이에요. 오케이? 자, 무슨 말이냐면 미분이 그렇다고 항상 가능하진 않을 거 아니야. 그치? 우리가 지금 미분이 가능한 함수에서 하나에 국한된 A라는 점에서 계속 미분이라는 표현, 곧 미분계수라는 표현을 줬지만 이 미분 가능성이라는 건 결국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렇게 파악하시면 되겠죠? 언제 그 하나에 국한된 점에서 미분계수가 존재할 수 있을까? 라는 테마에 일단 정리가 시작되고 그러한 녀석은 연속과 연결성을 갖기 때문에 연속이라는 녀석과도 같이 붙여서 표현을 하게 된다고요. 자, 미분계수가 존재해야 된답니다. 라는 표현은 우리가 정보 정리했던 F'A라는 미분계수 정의식으로부터 출발하죠. 오케이? 자, 여기 봐봐. 리미트 x가 a로 가는 x-a분의 fx-f a라는 녀석으로 표현 한번 해볼게요. 그쵸? 자, 이러한 녀석이 존재하려면 곧 알파입니다 라고 표현을 하려면 첫 번째 a의 분모에다가 a 값을 집어넣으면 분모 어디로 가? 0으로 가지. 그럼 분자도 어디로 가야 되죠? 0으로 가야 되죠. 그죠? 미분계수가 존재한다라는 말은 결국 네가 수렴한다는 말이거든? 0으로 가는 분모를 가지고 있는 정보에서 내가 알파라는 녀석으로 수렴하려면 분자도 0일 수밖에 없다. 극한의 성질이죠. 첫 번째, 리미트 x가 a로 가는 fx-fa는 0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체크하실 수 있지.
그치? 자, 근데 이 정보에서 어떤 의미가 나타나냐면 FA라는 건 함수값이잖아. 그러면 넌 뭐야? 수렴이야. 넌 뭔데? 수렴이잖아. 그지? 수렴 정보와 수렴 정보가 만나서 결국 fx라는 녀석을 소개하면 나 넘길 수 있잖아. 사칙연산 다항식처럼 연산 가능이라고. 가능. 그러면 결국 fx도 수렴할 수밖에 없습니다의 표현으로 결국 내 녀석을 넘긴다의 표현에서 리미트 x가 a로 가는 fx라는 녀석은 fa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하실 수 있다고. 이게 바로 첫 번째 표현이야. 야, 이거 무슨 말이야? a로 가는 극한값이 함수값과 같대지. 미분이 가능하려면 첫 번째 뭐 해야 된대?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아야 된대. 이걸 우리가 무슨 성이라고 불렀죠? 연속성이라고 부르잖아. 가능해? 미분이 가능하려면 첫 번째 반드시 x는 a에서 연속이어야 되더라. 의미 괜찮죠? 콜. 두 번째로 가볼까요? 자, 그러한 녀석이 있다의 포인트와 함께 다시 극한에서 봤던 두 번째 표현은 이런 겁니다. 내가 알파로 존재한다는 건 리미트 x가 a로 가는 x-a분의 fx-fa라는 녀석이 0분의 0꼴인 거 알았어. 그지? 근데 fx라는 녀석이 지금 어떻게 표현되어 있을지 모르잖아. 오른쪽과 왼쪽이 나뉘어질 수도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결국 이 표현에는 우극한과 좌극한의 의미가 나타나고 그 의미들이 서로 같아야 내가 알파고 네가 알파여야 이러한 정보에 따라서 내 녀석이 알파입니다라고 표현할 수 있더라. 의미 괜찮아? 그러면 얘를 이제 우리가 뭐라고 부를까? 라고 했을 때 오른쪽으로 가는 결국 우극한에 대한 미분계수야 라는 표현으로 우미분계수라고 부르고요. 얘는 좌미분계수라고 부르겠지? 그렇게 되면 결국 우미계와 좌미계가 수렴하면서 그 수렴의 값이 서로 같을 때 미분계수가 존재하더라. 의미 괜찮수? 오케이. 자, 최종적으로 두 가지를 통해서 정리합니다. x는 a에서 fx가 미분 가능하다 라고 얘기하면 무조건 첫 번째 연속이어야 되고요. 두 번째 우미분계수와 차미분계수가 같아야 됩니다. 이렇게 포인트를 체크해 주시면 되겠죠. 가능. 연속성 파악이라는 지금 의미의 해석은 fa라는 녀석이 fa 플러스 0이라는 녀석과 fa 마이너스 0이 같다라는 표현으로 붙여주시면 되고, 좌미계와 우미계가 같다라는 표현은 리미트가 붙어있는 x가 이렇게 표현할까요? x-a분의 f x-fa라는 녀석에서 x의 자리가 a 플러스 0일 때 이런 식으로, 그죠? 우미분계수와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라는 건 평균 변화율의 리미트가 a 플러스 0인가, 좌미분계수는 평균 변화율의 리미트가 a 마이너스 0인가. 의미 괜찮수? 오케이. 이 표현이 기분 나쁘시면 여기 표현은 이렇게 한번 정리하신 분들은 정리하시고 이런 거 갖고 오세요. 이 표현이 그대로 여기에 붙어 있습니다. 그치? 우리는 저 x 자리에 a 플러스 0과 a 마이너스 0을 표현해 본 것뿐이야. 항상 계산의 포인트가 저 두 녀석을 비교해야 된다는 포인트 해석으로 들어간다는 거 체크하시자고. 의미 괜찮죠? 그러면 여기서 하나만 더 포인트를 잡자면, 자, 포인트 체크하세요. 어떤 포인트를 체크하려고 하는 거냐면 이런 거야. 미분이면, 미분 가능이면 반드시 연속이어야 돼. 그지? 근데 연속이라고 해서 반드시 미분 가능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거야. 가능, 포함 관계를 보면 미분 가능이라는 녀석이 연속에 포함되는 거고, 연속이라는 녀석은 미분 가능에 포함되지 않는다고요. 자, 왜 그런지 여기 지금 정보 정리할 건데, 잘 봐요. 연속인데 미분이 불가능한 녀석이 존재합니다. 어떤 녀석? 이런 거 한번 볼게요.
자,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첨점이라고 불러. 절대값 그래프죠. 그지? 뾰족점을 우리가 첨점이라고 이제 단어를 줄여서 표현하고요. 이 첨점이라는 녀석이 나타나면 잘 봐. 여기가 x는 a야? 그러면 a로 가는 지금 내가 미분계수를 표현하고 싶어? 그럼 이제 왼쪽 좌미계와 오른쪽 우미계를 표현하겠지. 일단 연속이라는 거 확인했잖아. 그지? 극한을 내가 이쪽으로 혹은 함수값을 비교하더라도 같은 값으로 수렴하고 있잖아. 가능해. 그럼 일단 연속인데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 있는데 미분계수,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를 따져보니까 좌미분계수라는 건 나의 점을 이쪽에 있는 녀석을 x라고 선택한 지금 좌미분계수가 되고요. 이쪽에 있는 x의 값을 선택한 게 우미분계수가 되는 거야. 왼쪽으로부터 다가오는 미분계수, 좌미분계수, 오른쪽으로부터 다가오는 미분계수, 우미분계수. 의미 괜찮아? 그러면 이쪽으로부터 다가올 때 미분계수라는 건 결국 그 두 점 사이의 기울기가 되니까 직선으로 표현되어 있는 지금 이러한 그래프에서 한번 따져본다고요? 또는 계속 오더라도 결국 이 점이 어디로 가든지 간에 이 근사치까지 오더라도 여긴 이 직선의 기울기가 되겠지. 그지? 그러면 이 기울기를 예를 들어 y는 마이너스 x라고 표현한 직선 위에서 변화하고 있었다 치자면 결국 여기서 얘기하는 좌미계는 마이너스 1입니다. 가능해? 왜 그래? 라고 얘기하면 결국 이 표현이라고 너의 함수값에서 나의 함수값을 뺀 녀석에서 결국 여기서는 한 점을 선택했을 때 뭐야? 나분의 너잖아. 그치?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인 거 아니야? 그게 이동에 따라서 변하냐고 안 변한다고. 그럼 너는 계속 저 옆에까지 가더라도 계속 마이너스 1이라는 기울기를 가져가면서 갈 거 아니야. 가능? 오케이. 오른쪽도 봐봐. 오른쪽에서도 보면 지금 우미계를 내가 따질 건데 우미분계수라는 지금 표현은 이렇게 볼 수 있다고요. 네가 이동에 따라서 나와 너 사이에 평균 변화를 리미트 붙인 거. 그렇지? 근데 평균 변화율이 항상 이 직선은 y는 x라고 보면 1이었기 때문에 평균 변화율이 여기서도 1이야. 리미트 붙여도 1이잖아. 이 점으로 옮겨도 1이야. 이 점으로 옮겨도 1이야. 그래서 결국 옆으로 오더라도 여기에서의 지금 접선의 기울기는 1이라고요. 우미계는 1이지. 좌미계, 우미계가 다른 점. 그게 뭐야? 첨점이라고. 자, 이게 지금 직선이라서 좀 헷갈리시면 곡선으로 보여드릴 테니까 봐봐. 자, 이런 거. 이런 거. 가능해? 여기가 A야. 자, 그 A라는 점에서는 정확하게 함수값도 있고요. 극한값을 비교해도 같은 값으로 지금 수렴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연속이야.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 있어. 이 상태에서 미분계수를 비교해 볼 건데 미분계수는 좌미계라고 얘기하면 이 위치에 따르는 결국 x의 값에서 변화하는 그 a로 다가올 때 곧 x가 a-0으로 다가올 때 변화율, 평균 변화를 리미트 붙인 거라고. 그지? 그게 뭐랬어? 결국 이 위치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랬잖아. 그지? 그럼 처음 x의 위치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되지만 이동의 상황이 되면 여기선 접선의 기울기를 굳이 표현하면 안 되겠다. 여기선 기울기가 이렇게 되지만 여기서 기울기가 이렇게 변하면서 결국 그 점이 이 옆에 근사치에 올 때 결국 이 곡선으로 나타난 접선의 기울기, 이 접선의 기울기가 f' a-0이라고요. 무슨 의미인지 보이죠? 두 번째 봐봐. 자, 이쪽으로부터 출발할게. 이쪽에 있는 x를 통해서 x를 이동시킵니다. 그러면 처음엔 기울기가 이렇게 됐다가 이동하면 기울기가 이렇게 됐다가 이동하면 기울기가 이렇게 돼. 그래서 그게 마지막 그 근사치에 왔을 때 이 곡선을 따라서 왔기 때문에 그 곡선 위에서의 A라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되잖아. 그지? 그러면 결국 얘가 뭔 거야? F' A 플러스 0인 거야. 맞아? 그러면 이 기울기와 이 기울기가 같아? 다르다고요. 그죠? M1과 M2는 다르니까 결국 그 기울기가 다르다는 건 얘네들이 다르다라고 표현이 가능하다고. 오케이? 자, 다시 여기서도 마찬가지 나의 국한된 점 왼쪽에서의 그래프의 접선의 기울기와 오른쪽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서로 다르다고. 그게 뭐? 뾰족점이라고요. 그래서 뾰족점이라는 점은 첨점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첨점에서는 항상 어떤 특징이 나타나냐면 좌미계와 우미계가 서로 다르다라는 표현이 나타난다고. 그러면 연속이긴 한데 뭐는 안 돼? 미분은 불가능이라고. 오케이? 예스. 그렇게 해서 결국 나 연속이더라도 미분은 불가능할 때가 있더라. 그 표현은 우리에게 무엇의 의미를 준다? 첨점, 곧 뾰족점이라는 점에서의 의미를 주더라. 오케이? 가능해요? 예스. 정보 정리하시고 그러한 녀석들을 통해서
문제도 또 한번 봐봐야 되겠죠. 1, 2번. 자, 여기 한번 봐봐요. X는1에서 연속성과 미분 가능성을 따지랍니다. 호호! 연속성 판단이라는 정보는 F1, 1 플러스 0, 1 마이너스 0 따져주시면 된다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하시면 되죠? 콜. 자, 근데 저 위에 있는 그래프 봐봐. 오호! 절대값 그래프야, 그지? 자, 이 절대값 그래프라는 녀석은 빨리 뭐 해야 돼? 범위 나눠야 되잖아. 그지? 절대값이라는 녀석이 나타나면 미리 뭐 하겠어? x제곱 마이너스 1이 0보다 클 때와 0보다 작을 때로 나누자고. 가능해. 그러면 이게 0보다 크다라는 말은 2차 부등식이니까 x가 1보다 클 때 또는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가 되고, 얘는 x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일 때가 돼요. 그리고 그럴 때 fx는 그대로, 이때는 마이너스 붙어서 꺼내집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 가능이 절대값 함수잖아. 의미 괜찮죠? 오케이. 자, 그 상태에서 아래로 내려왔더니 F1을 물어봅니다. 1이라는 건 아무데나 등호 넣어도 되니까 여기다 넣을까요? 여기다 넣읍시다. 여기다 넣읍시다. 그럼 여기다 1 넣으면 되겠죠? 위쪽에 넣든 아래쪽에 넣든 어차피 1을 집어넣으면 0이 돼요. 확인 가능하지? 자, 리미트 x가 1 플러스 0으로 갑니다. 그럼 1보다 큰 쪽이니까 1보다 큰 쪽 여기 있죠? 1보다 크거나 같은 쪽의 함수 너야. 그럼 너의 1을 집어넣으면 0이잖아. 확인 가능하지? 1-0이랍니다. 1-0은 1보다 작은 쪽 여기 있네? 그러면 나는 이 함수 사용해야 되잖아? 1 집어넣어. 1 빼기 1 마이너스 붙어봤자 마이너스 0 0이야. 그죠? 0, 0, 0 같잖아. 사실 절대값 그래프가 끊어질 리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여기는 당연히 연속이라고. 그래서 첫 번째 찾았어요? 연속입니다. 가능하지? 자, 두 번째 가볼게요. 미분 가능성. 허허. 자, 미분 가능성이라는 녀석은 일단 연속을 따져야 되는데 연속은 했죠? 그럼 첫 번째 x는 1에서 연속이라는 거 확인. 그럼 두 번째 뭐 따져야 돼? 좌미계와 우미계가 같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따져줘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첨점인지 아닌지 확인해야 될 거 아니야. 자, 이 표현을 정보 어떻게 정리하는지 한번 보라고. f'1 플러스 0이라는 녀석은 갑니다. 리미트 x가 1 플러스 0으로 갈 때 x 마이너스 1분의 fx 마이너스 f1이라고 표현한다고요. 그죠? x는 이동하고 있고 x는 1로 가고 있다고. 그러면 1과 f1이 기준점이 돼서 이동하는 점 x와 fx와 서로의 평균 변화율, 기울기를 구하신 걸 표현하시면 된다고. 리미트와 함께. 가능? 다시 봐봐. f'1-0도 마찬가지. 리미트 아래에 있는 x의 변화량만 나의 1-0이라고 다가가는 거 확인할 뿐 나머지 x가 1로 간다라는 표현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같은 정보가 사용된다고요. 가능하겠죠? 오케이. 자, 근데 fx라는 녀석이 1 플러스 0이라는 녀석과 만나게 되면 그때 집중하시면 되잖아. 얘 뭐야? x가 1보다 크다죠? 그지? 우극한, 좌극한. 결국 우극한은 크다. 좌극한은 작다의 표현이 들어가 있으니까 범위가 나눠져 있는 상황에서의 나의 극한값 표현은 언제나 크기의 대소관계를 통해서 리그래프가 사용됩니다가 내 fx라는 거 표현 의미 보셔야 된다고. 다시 1-0 x가 1보다 작은 쪽 1보다 작은 쪽 넣어. 그러면 이때 fx는 마이너스 붙은 x제곱 마이너스 1이 사용된다는 것도 파악하셔야 된다고요. 의미 괜찮겠죠?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집어넣어서 값 비교하러 갑니다. 자, 집어넣었어. 리미트 x가 1 플러스 0으로 갈 때 x 마이너스 1분의 여기는 x제곱 마이너스 1 f1은 아무데나 집어넣어도 상관없죠? 위에서 0이라고 얘기했어요. 오, 0이면 의미 없네. 0이면 의미 없네. 의미 없으면 앞에 것만 쓰면 되니까 x제곱 마이너스 1 넌 마이너스 붙어있는 x 마이너스 1 x제곱 마이너스 1 누가 봐도 지금 다른 거 보이죠? 얘랑 약분하면 얘 x 플러스 1이랍니다. 1 대입하면 2죠. 2 플러스 0이지만 뒤에 플러스 0 쓴다 안 쓴다? 안 쓴다고요. 그죠? 극한값이니까. 근사값으로 표현하잖아. 얘도 마찬가지. 샹샹 사라지면 얘는 x 플러스 1이지만 1을 대입하면 2인데 마이너스가 붙어있어? 마이너스 2잖아. 이 녀석은 서로 다르구나. 그지? 자, 이걸 그래프적으로 표현해 볼 테니까 잘 봐. 이게 그래프적으로 바뀔 때 저 x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건 사실 마이너스 1과 1이라는 그래프의 fx라는 그래프 위치에서 절대값을 붙여서 아래 녀석을 위쪽으로 올렸죠.
요 정도는 우리가 그릴 수 있는 그래프, 절대값 그래프잖아. 그지? 이 그래프가 바로 뭐야? y는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1이야. 근데 그 상태에서 1에서의 지금 좌미비, 우미계를 물어본다는 건 이 한 점에 국한된 녀석에서 이 위치에서 출발한 녀석과 이 위치에서 출발한 녀석의 접선의 기울기를 물어본 거라고. 이쪽에서 출발해서 다가오면 이 그래프에서의 지금 결국 변화의 위치이기 때문에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나타나고 여기서 이동하면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나타난다고요. 둘은 같아 달라? 다르다고. 그게 뭐야? 뾰족점. 여기가 어디라고? 점이라고요. 첨점에서는 미분계수가 서로 좌미계, 우미계가 다를 수 있다고. 그럼 뭐? 미분이 불가능하다고요. 가능하겠죠? 오케이. 정보 정리하시면 포인트는 체크 가능하고 2번 문제는 눈으로 보고 넘어갈게요. 자, 불연속인 거 찾으래. 그럼 구멍 뽕뽕 뚫린 거 찾으면 되지. B랑 C 두 개 있네. 그죠? 미분 불가능한 거 찾으라고 얘기하면 그 불연속도 포함하면서 첨점 하나 더 추가하면 돼. 첨점 어디야? A잖아. 3개. 오케이, 끝. 자, 이러한 녀석을 가지고 우리는 한 단계 더 확장시킵니다. 그게 뭐야? 도함수야. 자, 도함수. 일단 도함수의 의미는 뭐냐면 사실 첫 출발은 fx를 통해서 유도된 함수들은 매우 많겠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유도된 함수. 그래서 그 중에 도자와 함수자를 따가지고 도함수라고 부른 거야. 가능해? 뭘로 유도됐을까? 라고 치자면 이 도함수라는 녀석은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표현할 때 이렇게 f'x라고 표현할 녀석입니다. fx를 통한 각 위치에서 미분이 가능하다라는 구간에 따르는 각각의 위치의 값, 좌미계, 우미계까지 따져서 미분 가능성을 확인해 봤더니 모든 실수에서 미분이 가능했던 거야. 그러면 앞에 있던 우리의 미분계수 f'A, 그 A가 모든 실수가 됐네? 모든 실수라는 걸 표현하고 싶잖아. 그래서 뭐로? 미지수 x로 바꾼 것 뿐이라고요. 가능? 자, 어떤 상황인지 봐봐. 이런 겁니다. 자, 3차 함수 예를 들어서 계속 표현하고 있어요. 그죠? 이 3차 함수에서 이제 우리가 어떤 한 점을 선택해도 보이지? 연속이면서 꺾인 점이 없잖아. 첨점이 없잖아. 그럼 얘는 모든 실수에서 미분 가능한 거야. 그럼 미분이 가능한 상태에서 그 미분 값들, 곧 나의 미지수 x1, x2, x3, 여기를 x3라고 할까? 저 점도 중요한 점이니까 x4, 6 해서 무수히 많은 지금 각각의 점들에서 미분계수 다 구한 거. 그리고 그걸 뭐 한 거야? 그래프로 표현한 거야. 어디에다가? 나의 같은 x축, y축에다가. 그랬더니 지금 이 위치를 한번 찍어봤어? 자, 이 위치에서의 미분계수 값을 여기다 찍어봅니다. 그러면 f'x1이 되겠죠? f'x1의 값은 무슨 값이니? 라고 얘기하면 결국 그 x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값이라고. 무슨 값인지 모르지만 일단 양수 값인 건 알잖아? 그치?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값을 구해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대충 찍은 거야. 그럼 여기가 x1, 여기는 f'x1이 됐네? 그치? 그 다음 점 x2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구해봤어. 양수긴 한데 야보다는 좀 줄었다? x축에 가까워졌지? 나보다 낮은 값이 되겠네? 대충 여기다 찍은 거야. 나의 x2에 따르는 f'x2 곧 미분 계수는 결국 양수 값이긴 한데 좀 작은 값. 가능하지? 그리고 나서 x3를 찾았더니 어머, x3는 뭐야? x축과 평행하지? 이거 기울기 얼마니? x축에 평행한 직선의 기울기 0이잖아. 그지? 개수가 없지? 변화량이 x분의 x의 차는 있지만 y 차가 없다고? 그죠? 그럼 결국 여기 지금 기울기가 0이니까 x3에서는 0을 찍을 수 있었어. 이쪽으로 넘어갔어. 그럼 이쪽으로 넘어갔더니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 그게 미분 계수잖아. 미분 계수의 값이 음수죠? 그지? 그럼 이제 이 상황에서 음수로 내려갔네? x4에서는 이 정도로 한번 찍어보고 x5에서도 다시 구했더니 너 0이다? 오케이. x5에서는 0의 함수값을 갖네? 다시 x6에서는 양수값으로 돌아와서 여기 계속 양수로 커질 테니까 x6는 이 정도에다가 양수로 표현한 거야. 오, 대박. 그랬더니 이게 촘촘하게 찍은 그 점들이 또 다른 그래프를 형성했더라. 이렇게. 가능해? 그러면 이 함수의 그래프의 이름을 우리가 y는
fx라고 놨고 하나하나에 국한된 점에서 미분계수를 구할 수 있었는데 그걸 통해서 그래프까지 표현되더라. 함수가 표현되더라고 얘기한 것 뿐이야. 그러면 그 연속된 점들에서 결국 나타난 이 그래프의 이름을 정하자 콜 f'x 요도된 함수 도함수라고요. 의미 끝. 가능하죠. 그러면 결국 f'x는 결국 내가 뭐 할 때 미분이 가능할 때 모든 실수에서 미분이 가능할 때 그 영역 사이에 나타난 유도된 함수라고요. 가능하지? 그러면 여기서 어떤 걸 기억하시면 되냐면 결국 도함수라는 녀석이 구해지면 도함수에서의 이렇게 적고 f'x, f'a라고 적을 때 구하고 x에다가 a를 대입한 미분계수는 앞에서 설명했던 다시 도함수의 함수값으로 표현되더라. 체크하시면 된다고. 유도된 함수에서의 미분계수는 각 하나하나에 국한된 점. 얘는 x는 a에서 얘는 모든 실수에서. 의미 괜찮겠죠? 오케이? 다시 도함수는 이렇게 차이점을 체크하시면 된다고. 그러면 자 우리 도함수를 정의하는 정의식이 필요할 거 아니야? 그지? 근데 도함수 정의식 별다른 거 아니에요. 미분계수의 정의식이 뭐였지? 라고 얘기하면 미분계수의 정의식은 리미트 x가 a로 가는 x-a분의 f x-f a였고 자주 지금 사용되지 않았던 리미트 h가 0으로 가는 h분의 f a 플러스 h-f a 이 녀석들이 우리의 정의식이라고 얘기했었죠? 가능합니까? 그러면 이 정의식에서 누가 이제 국한된 하나의 점이 뭐가 돼야 돼? x가 돼야 돼. 대박이야. 미쳤어? x가 x로 가는 식 만들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도함수의 정의식을 사용할 때는 안타깝게도 이 녀석이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분명히 미지수와 미지수의 관계가 나타나서 변화량은 0으로 가는 건 맞지만 정해진 점이 이제 없어졌다고요. 정해진 점도 미지수가 됐다고. 그래서 뭘 사용하는 거? 아래 걸 사용하는 거야. 아래 거가 나의 정의식에 활용이 됩니다. 가능? 얘는 가능해. 왜? h잖아. 그지? 변화량이 미지수가 선택되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가 도함수에 도움을 주기 위한 정보의 식이었구나 라는 거 체크하면서 h가 0으로 갈 때 a 자리만 x로 바꿔서 h로 표현하면 결국 0으로 가는 나의 변화량 그 상황에 따르는 변화되는 나의 변수에 따르는 그 변화량 델타 x분의 델타 y 리미트까지 표현되고 이게 도함수의 정의식이 되더라. 널 표현하는 방법 f'x 날 표현하는 방법 f'a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하셔라. 의미 괜찮겠죠? 오케이. 정보 정리 하시고 변화된 건 딱 하나밖에 없다. 점이 변수로 바뀌었다. 체크하시고 거기서 사용되는 게 바로 델타 x에 대한 리미트 표현 곧 h에 대한 리미트 표현이 활용되더라까지. 의미 괜찮죠? 정의는 같은 표현입니다. 체크할 거 체크하시고 오늘 수업은 여기서 일단 마쳐보도록 할게요.